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꼽아드리고 그 가운데 베스트한 종목까지 추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존의 멘토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너무 잘 가서 다시금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AS 차원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일단 좋아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면서 2139군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 올라옵니다. 2%가량 반등세 시장에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 못 말리는 상승세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증권주가 오늘 좀 같이 시장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인데요. 어제 약간 반등하는 듯했던 화학, 정유주가 오늘 재차 부진한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5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광모 멘토님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까지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지 종목 5개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이때 엔터테인먼트 특집제 2탄을 담당해 주셨었는데 미디어 플렉스가 이제 거의 7,000원짜리 8,000원 됐죠.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펜 엔터테인먼트 보려고 합니다. 두 종목 모두 다 5월 13일 엔터주 특집하면서 다뤄주셨던 그런 종목일 텐데 펜 엔터도 역시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4월 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한 달여 흐른 다음에 어제 드디어 일을 냈죠. 상한가 터졌고요. 오늘도 추가 급등. 오늘도 잘하면 상한가 또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대웅제약 많이 볼 수 없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쏟아지고 호평받으면서 목표가를 높이는 증권사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미 4월 8일에 추천해 주셨었다는 거 현재 흐름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다날인데요. 미국하고 제휴 소식 들면서 역시 크게 올랐었죠. 3월 25일 추천입니다. 이미 애저녁 3월 달에 바라보신 그런 종목인데요. 이 5개 종목 많게는 지금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종목 가운데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라는 키포인트 잡아주셨는데 5월 13일 날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네, 바로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종목을 나열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통 키워드가 있었죠. 중국으로 진출하는. 네. 네. 중국과 공동 투자를 하는 회사들을 제가 꼭 손꼽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CJ, 네. CGV, 초록뱀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장이 중국 소비 계층이 늘어나는 점을 착안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찾아가야 된다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문화 컨텐츠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영화, 드라마, 예능 순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네. 그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큰 최선호주가 될 수 있는 또 공동의 키워드를 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미디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 중에서 가장 시초가 될 수 있는 사업 구상안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미디어 플러스 지금 현재는 이야기 드리는 시점에서 15% 정도 올라왔지만은 네. 여전히 추가 상승이 여러 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앞서서 소개되었던 슬로건처럼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시장을 준비했을 때 이 컨텐츠에 대한 부각을 본다라면은 더 큰 이제 흑자에서 더 큰 성장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와 같이 미디어 플랫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 업종군들을 크게 본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이 다시 한번 새로운 중국 키워드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7,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됐는데 지금 8,000원이란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수익률이 15%인데 여기서 신규로 살 수 있겠는가. 사실 최근에 이 정도 각도 정도는 무리 없이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7연속 상한가 아주 가파른 주가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뭐 더 오르고 하는 게 요즘 패턴인데 신규로 지금 진입도 가능하죠. 어떤 모멘텀이 더 나가 있는지요? 사실은 이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탑5에서도 소개드렸지만은 이 종목세일즈에서도 소개를 드렸어요. 종목세일즈에서는 6,000원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7,000원대가 되었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 8,000원대가 올라왔는데요. 미디어플렉스 이제 본연의 사업 안에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올 상반기 때에는 이 강남 1970이라든지 조선 명탄점 이 편으로 해서 손익분기 좀 넘기는 아슬아슬함 좀 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우선은 이 부분을 해서 실적의 안정세를 좀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들이 이 중국 시장을 좀 진출을 합니다. 이 이민호 주연 배우였던 이민호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 매출 기조로 더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국내 안에서도 이 대작의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영화들 벌써 이제 4-5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뭐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라든지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라든지 이와 같이 대작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이제 여름 시즌을 경향해서 이 미디어플렉스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 네. 극장가를 또 강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방향되고 또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자리이고 매력적인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8,000원대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만약에 조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7,500원, 7,7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분할 접근 가능하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 6,000원대 구간에서부터 종목세일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천해 주셨던 미디어플렉스 현재 가격이 8,000원 부근인데요. 지금 이 현재가에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가 매수는 아니고 7,000원, 7,5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매수는 가능하겠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미디어플렉스의 바통을 이어받을 이 종목은요. 탑2도 역시 미디어 관련 종목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같은 날 추천하셨는데 이 종목이 픽주였어요. 네, 역시 탑픽주 답네요. 수익률이 24% 더 높게 나왔어요. 상한가도 한번 쳤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야기 들고 난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막 오르고 있었었죠. 네, 또. 맞아요. 예. 우선은 이제 누적 수익이 벌써 25%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네. 펜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류를 봤을 때 이 영화와 드라마, 예능 순으로 간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펜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속에 이제 섭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요인들은요. 일단 이제 차기작으로 됐을 때 겨울 연가 시즌 2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공동 키워드가 있었죠. 중국과 현지에 그 공동 투자를 한다는 점.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요. 사실 이 문화 콘텐츠 안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따라서 이 해외에 이 문화 콘텐츠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데요. 중국 현지에 대한 공동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이 해외 영화, 해외 드라마가 아닌 현지 국산화 드라마, 영화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진입이 가장 유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펜엔터테인먼트가 이 드라마 제작에서 관련해서 이 중국 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안에서 진출한다라면은 이와 같은 이런 사업 구상안이 필요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대작의 드라마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펜엔터테인먼트가 조금은 간접적인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뭐 드라마 쪽에서는 이 펜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펜엔터테인먼트가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드라마로 하여금 이 국내 시장 케이블 TV라든지 네. 또 지상파에서도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드라마에 대한 흥행과 함께 또 간접 홍보, PPL까지 또 흥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전환 부분들도 기대한다라면은 충분히 지금과 같은 상승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간을 두고 더 보신다라면은 네. 더 큰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수익이 한 25%난 펜엔터테인먼트도 역시 전고점 부근의 가격이거든요. 현재 가격이요. 한 8,300원 정도면 여기서 역시 신규 매수가 가능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서서 이 화장품 기류를 보신다라면은 네. 대단한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영유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까지 연결고려 보신다면은 네.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단순만에 꺼질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한가를 네. 어느 정도까지 훼손하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가격 상승을 추가로 보였다가 오늘 정도에서는 조금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장주 조정의 자리가 저로의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8,000원 선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되었을 때는요, 일단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기술적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지난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돌파하는 지지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8,000원 근접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선다라고 한다면요, 이 최근에 와서는 9,000원대가 고점 가격인데 이 자리는 충분히 돌파해서 직전 사상 최고 가격대를 만들었던 11,600원대, 12,000원 선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업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큰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중국 이래봐야 그러고 말겠지 했었지만 중국 키워드가 아직까지도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많은 종목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얘기 들어봤었는데요. 8,000원 정도 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탑3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대웅제약입니다. 제약이지만 미용산업 관련주라고 해주셨는데 보톡스에 대한 이 대웅제약의 어떤 저력, 힘을 그때 얘기하시면서 이 종목 추천을 4월 8일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 4월달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수익이 하고요. 37.2% 축하드려요. 사실은 어제와 오늘 큰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얘기해 주셨을 때 너무 좀 닿긴 했어요. 이런 종목이 있나. 제약인데 그 보톡스 쪽에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명만 본다면은 제약업적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루사. 이 부분들 기억하실 기업인데 이제는 새로운 신사업을 해왔고 미용산업까지 진출했다는 이야기로 해서 이와 같이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대웅제약이 큰 영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이 미용산업까지는 조목까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원료 공급하는 기업들까지도 큰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용산업은 점차 이 앞으로 시장, 사실은 과거의 보릿고개 시절에 대한 이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이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라면요. 지난해부터 열풍이 되었던 이 미용산업,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개선되는 시점과 함께서 맞물려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는 오늘도 상한가 칠 것 같아요. 일단 상한가 효과가 좀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상한가 효과 창까지는 구경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 그러면 일단 파는 자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매수는 일단은 언제쯤? 중소형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은 투기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상승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데 이 대웅제약과 같이 대형 제약사가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나타낸다. 단기로 했을 때는 큰 상승 이후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 큰 상승은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한 이 전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돋아요. 한미약품 생각나서 10만 원짜리 지금 45만 원가 있잖아요. 저도 한미약품까지 비교를 못했는데 한미약품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일단 주봉과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예전에 이 주봉선에서 큰 상승 한번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단기 상승각을 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언저리에서 큰 각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가격대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5만 원과 7만 원 사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대가 10만 원 선과 20만 원 선까지도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소비와 확대와 함께 미용 산업이 커질 것이라는 거는 앞으로 2016년까지 내다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100세 시대니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산업들 꾸준히 지켜보신다면은 실적 성장이 더해진다면은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향후의 주가 상승 측면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일단 쳐주는 게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이 가격대로 했을 때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굳이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리지 않더라도요. 네. 일단 상한가 호가는 어느 정도 86,700원이 오늘 상한가 가격인데 맞아요. 그 호가창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2%, 13%대까지는 추가 상승은 좀 보일 것 같고요. 상한가까지 가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네. 어제하고 오늘 큰 단기 상승각을 키웠기 때문에 네. 그 상승각은 꾸준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9만 원 선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럼 역시 추가적으로 같은 했을 때 질문 지금 네.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쉬어가는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쉬어간다라면은 조금은 이 8만 원 선까지는 분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난 정고점에 위치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정권을 만드는 데가 8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만 원 선의 지지선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무리하지 않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3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지만 대용제약 신규 매수 자리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8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 대용제약 얘기였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들여다볼 종목 인선 ENT 4월 8일에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최대 수혜다. 건축물 폐기업체고 또 최근에 자동차, 폐자동차 쪽으로도 산업을 진출했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종목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신고가예요. 네. 사실은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라든지 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요. 네. 분명히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인선 ENT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인선 ENT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선 ENT뿐만 아니라 다 함께 속해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산업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관련된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산업이 커지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투자의 중심을 트렌드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찾아가야지만 이와 같은 신고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올라오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인선 ENT, KC 그린 홀딩스, 또 KG ETS까지 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 관련된 산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다 같이 신고가를 만든다는 거는 분명히 그 산업이 커지고 있고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최선호주로 꼽았던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다시 한번 경기 부양지처를 펼친다라면은 역시나 부동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곧 있을 이제 BOJ까지 지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부양지 펼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동산 수혜가 될 수 있는 인선 ENT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산업에 대한 산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신사업, 폐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해체 산업까지 신사업을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 수직 계열화하면서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폐차 산업과 자동차 해체 산업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한 가지 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이 만드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정부 정책으로 해서 순정 부품이 아닌 새로운 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 기조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앞서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도 앞으로 더 구경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앞으로 한 종목도 더 남았지만 유일하게 상한가를 친 적이 없는 인선 ENT인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서 신고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신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꾸준한 상승이 기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제가 항상 저는 이제 투자의 중심을 두고 얘기 드리지만 그 안에서 탑픽주는 정말 시세를 탄력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네. 합니다. 앞서 오늘 가져온 종목군들은 한 번씩은 상한가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밀면서 상한가가 한번 네.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라면은 만약에 상한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한 추세 상승은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얘기를 네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공개할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센플러스 이광모 멘토의 종목들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날 3월 25일 탑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탑픽이었는데 미국과 제휴 소식이 나면서 이 종목 역시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약간 좀 가격이 빠져 있어요. 네,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날 사실은 제가 영업사원이라면은 네. 올해 내내 또 하반기에 이제 팔고 다녔던 종목이 다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상승 흐름들도 확인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왜 조금 네. 초강 국면인 거예요? 일단은 아무래도 전자결제 관련해서 다른 모멘텀 플랫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이가 크게 꺼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놓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수익률이 네. 이게 지금 38.3%가 나오고 목표가인 13,000원도 이미 도달하셨네요. 1차적으로는 초초에 드렸을 때는 9,000원대에서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네. 13,000원대까지 목표 가격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이유는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자결제라든지 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장점은 간편하고 편리한 점이 강점이지만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은 이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날과 크루셜텍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크루셜텍은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데요. 네. 다날도 그 못지않게 이 새로운 바이오페이라는 구상안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조명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 중 안에서 다른 여타 종목 비해서는 올 상반기에 1월달, 2월달에 큰 시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때는 새로운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라든지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플랫폼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났습니다. 예. 무려 300% 이상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다날도 그와 같은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루셜텍과 함께 합작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바이오페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네. 생체 인식 솔루션이 삼성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이 생체 인식 관련된 솔루션은 사상 최초로 크루셜텍과 다날이 만들었다. 이렇다라면은 조만간에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이 기술 공유가 되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더 소개가 된다라면 큰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다날 새롭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목표가 13,000원을 달성한 그런 다날이긴 한데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다날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목표가는 일단 터치가 된 다날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광모 멘토의 5종목 미디어플렉스, 펜엔터 그리고 대웅제약, 인선 ENT에서부터 다날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그냥 냉정하게 지금 신규 매수에 들어간다면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날 것 같은 종목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제가 요청드리면 어떤 종목을? 어려운 질문이죠. 참 어렵습니다. 제 종목은 제가 다 아끼고 네.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물론 이제 수익도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시장 성장성까지 예고를 드렸는데 네, 충분히 네.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목표가도 달성해 주셨죠. 거의 40% 육박하는 네. 수익을 내주셨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보너스로 이제 막 보신 지금부터 거죠. 수익을 더 키운다면 그렇죠. 저는 2종목 해도 됩니까? 하나만. 네, 마지막 소개드렸던 다날이 좀 기대됩니다. 그래요? 세컨 종목으로는 미디어플렉스도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네. 마지막 종목은 또 다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차트를 잠깐 보면 상한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 달고 약간 고점만에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머리 비서될 것 같아요. 계속 윗꼬리가 달려요. 12,000원대부터.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겪어왔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이 뉴스가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결제하면은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이니시스를 기억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아직 다날이 올라온 자리는 크게 시장에서 보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날은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호재가 들어왔지만은 가장 큰 키워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크루셜텍과 같이 합작한 사업 바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들 기대한다면은 저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눌렸고 가격 조정 보였으니까요. 어디까지 또 보십니까? 일단 목표가.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전에 13,000원까지 이야기 드렸다가 한 차례 정도 터치를 했었고요. 새롭게 매수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가격대가 11,300원짜리를 언저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라면은 11,000원과 뭐 지금 뭐 가까이 있지만 11,500원 이 사이 밴드라면요. 새로운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밴드에서 매수가 된다라면은 이전에 가졌던 13,000원대 목표가가 아니라 새로운 고격대 이제 주봉과 월봉을 좀 보신다라면요. 일단은 지난 연 고점 자리에서 이 15,000원, 18,000원대 근처까지 만들었었는데요. 이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페이가요. 올해 빠르면 상반기에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 상용화가 되고 보편화된다라면 더없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알의 인프라를 통해서 시장 진입 바로 상용화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올해 안에 이 18,000원 연 고점은 터치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바이오페이 상용 계획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오늘 이미 38% 수익이 났지만 단할 신규 매수로 잡아도 정말 또 한 번 수익을 크게 나겠다라는 관점으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트렌드를 잘 읽는 남자, 먼저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이광무 멘토님의 강연회가 또 주말에 있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 브레인 멘토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두 사람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데요. 시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갈 수 있었고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또 세련된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장에 빠르게 순환매를 탈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황민혁 전문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 현장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 하나대투 영등포 지점에서 하니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오셔갖고 많은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입주의 여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런 호응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의 강연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130 유지예요. 신종균 사장이 갤럭시 S6 판매 부진설은 오보, 루머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자동차가 반등하네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돌아준다면 힘을 낸다면 시장은 조금 더 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선 2130 종가상으로도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증시 탑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